선생님, 오늘은 제가 자녀 증여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유튜브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10년마다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줘도 증여세 없다고 하던데 그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야. 그거 절대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국세청에서 직접 본 케이스인데 성실하게 신고했던 사람이 나중에 4,400만 원 세금 폭탄 맞았거든. 뭐라고요?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데 왜 세금 폭탄이 돌아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모르는 함정이야. 국세청 출신인 내가 용기 내서 진짜 이야기 해줄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각종 인터넷, 매체들의 증여세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일반 분들은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정말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기 발등 찍는다고 표현하는데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데 왜 세금 폭탄이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증여는 10년마다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재차 증여나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 상속세,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조사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 3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무료로 쉽게 셀프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충격적인 실제 조사 사례. 제가 실제로 조사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죠. 생전에 손주들이 너무 예쁘니까 손주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세금 없이 증여세 신고를 정말 성실하게 해놓으신 거죠. 이제 걱정 없다. 세금도 없고 신고도 다 했으니까 라고 안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시고 나서 안타깝게도 5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히 4년 11개월 2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상속인 회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5년 안에 있는 금액은 다 합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 재산에 이 1억 원이 가산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세무대리인에게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은 증여를 할 때 세금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세금 없이 신고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이 상속세 신고에 완전히 누락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분의 과세표준 구간이 10억 원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40%가 적용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1억 원이 신고, 누락됨으로 해서 상속세 본세만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가 40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쳐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죠. 정말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당초에 세금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신고를 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상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잊어버렸을 뿐인데 세금을 4천만 원을 더 내게 만드는 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상속세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고려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몰랐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본 조사 사례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이분은
정확히 4년 11개월 25일 만에 사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합산이 되어야 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빼줄 수도 없어요. 이거를 빼주면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 감사라는 걸 받거든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산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산세가 달라질 뿐이지 언젠가는 과세가 될 문제였습니다. 역발상 신고를 안 했다면?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도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신고를 해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증여 시점에는 어차피 과세 미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과세 금액이 없으니까 가산세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손주들한테 5천만 원씩 아무리 걸리더라도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가 없어요. 과세 금액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 시점에서의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끝낸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다 조사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 조사 없이 끝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건의 경우도 상속세 조사가 되지 않고 끝났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던 건이었습니다. 과세 미달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가 되는 케이스였지만요. 그래서 손주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려면 차라리 신고를 안 하는 게 혹시 모르는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누구는 이거를 탈세를 조장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탈세가 아니에요. 어차피 과세 금액이 없는 거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행정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할 때 매주 5만 원, 10만 원씩 증여세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를 본인이 할 수도 없어서 세무서 직원 도움 받아서 매주 오시는 거죠. 증여세는 증여 시점마다 신고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증여세 신고하지 마시라고. 의미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직계 증여의 더 큰 함정.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하는 거 말고 직접 본인이 아빠의 입장에서 증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는 손주가 상속인회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속인회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빠와 아들인 경우에는 10년간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미달로 5천만 원, 2천만 원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재차 증여나 상속의 이슈가 생겼을 때 9년 11개월 20일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합산을 해야 돼요. 신고를 해놓으면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조사를 할 때 금융계좌를 보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타이트하게 보는 기간, 좀 여유하게 보는 기간, 신고를 해놓지 않았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의 실제 선택. 그럼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세무에 대한 경력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아빠라면 오늘 아기를 출산했는데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해줄 거냐고요? 아까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과세 미달로 자기 발등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차 증여나 상속의 이슈가 없는 분들, 이렇게 처음부터 10년간 플랜을 짜서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해놓는 게 의미가 있죠. 이렇게 신고를 해놓음으로써 그 자녀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다면 10년마다 증여를 하고 증여를 신고함으로써 그 자녀에게 자금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주식으로 증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10년 전에 주식 가격과 10년 후에 주식 가격이 다르잖아요. 자녀가 성장했을 때 그 기초생활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애한테 돈을 주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놓겠다는 건가요? 주식을 사놓으면 증여 시점의 금액이 증여세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금액이 10배가 늘어나던 20배가 늘어나던 그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금을 많이 마련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할 상황이 생기면 항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도 제 차 증여에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 2천만 원 자녀에게 증여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자녀한테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죠. 집에서 5분 만에 셀프 증여 신고하는 법. 그런데 저는 증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오늘 만났으니까 좀 부탁을 하고 갈게요. 지금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집에서 간단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집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세금 신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증여세로 들어가면 일반 증여 신고,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가 있고 맨 마지막에 현금 증여 간편 신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수증자는 나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수증자가 돈을 받는 사람이네요. 그럼 신고는 수증자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주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증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녀 명의로 들어가서 홈택스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면 수증자는 자녀 명의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증여자에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이름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수증자 확인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와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필수 입력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증여자의 관계, 전화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증여자의 관계는 지금 부모 관계니까 부로 넣으면 되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밑에 수증자 구분의 미성년자, 비거주자, 세대를 띈 증여가 있거든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로 체크를 해주면 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는 거는 아까 사례처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해주는 경우예요. 증여세도 누진세율 제도기 때문에 이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할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30%, 40% 할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당 상황이 없으니까 이성년자만 체크를 하고 현금 금액을 적는 란이 나와요. 세금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자동으로 증여 재산 가액이 나오고 증여 재산 공제액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고 증여세 제출이 간단하게 됩니다. 비용 없이 셀프로 신고를 할 수 있죠.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3분 정도도 안 걸리던데요. 근데 이게 아마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작성 비용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청구할 거예요.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바로 아낄 수 있는 거네요. 상속세 조사의 현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세청이 너무 무섭고 이거 항상 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전에는 상속세 조사를 무조건 거의 했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 공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다면 5억까지 공제가 되고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까지 일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사람만 조사 대상이 됐어요. 10억이 안 되면 과세 미달이기 때문에 거의 조사가 안 되고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이 훌쩍 넘잖아요. 근데 세무공무원의 숫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속 조사를 하는 금액 기준이 해마다 바뀌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 반장을 할 때도 조사를 안 하고 상속세를 종결하는 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부분들은 상속세 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조사를 안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죠. 어떻게 보면 조사 때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속세 부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현금 출금했던 부분들, 10년 안에 사전 증여했던 부분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상담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상속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다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의 계좌 내역을 일일이 조회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피상속인, 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해 보지 않죠.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가 신고 시인으로 결정이 되면 현금 출금, 사전 증여 모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조사를 받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조사는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죠?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상에서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마무리 상황별 맞춤, 전략, 오늘 사전 증여, 상속에 대해 알아봤고 상속세, 증여세는 주어진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좋은 세무사님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됐을 때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 10년마다 공제 한도까지 줘라는 조언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과세 미달 증여세, 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할아버지 케이스처럼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나중에 4천만 원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단순히 당장의 세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 전체의 상속 계획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과거에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앞으로 추가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